금융의 세계를 사랑하는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적절한 상황에서는 대출이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음 동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공짜 피자를 줍니다. 그래서 첫 신용카드를 신청하죠. 학자금 대출 없이는 대학에 갈 수 없으니까요. 학자금 대출 없이는 학생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연방법이죠. 그래서 그것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하고 낡은 차를 운전하는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차를 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혼한 지 20분이나 지났는데 집을 안 샀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집을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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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했고 학자금 대출 빚이 있고 한 달에 1,200불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신용카드가 넘쳐나는데 집까지 사야 합니다. 물론 모기지 브로커가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커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브로커를 만나고 천천히 망해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지 5년이 지난 27세 부부가 수십만 달러의 빚과 집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찾아와 데이브, 63세도 여전히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데이브, 저 좀 꺼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죠. 네, 하지만 아플 거예요. 타호를 버리세요. 테슬라도 버려야 할 거예요. 파산했을 때 장점 중 하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브 램지에게 오는 증오 메일이 유머러스한 것입니다. 대중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곧 뭔가 크게 잘못된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평범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순응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건 제가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이죠. 그게 신이 저를 지구에 보낸 이유니까요. 사람들을 열받게 하려고요.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침반을 보고 진짜 북쪽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샤론과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푼도 빌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인생과 돈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공부할 때, 자동차를 살 때, 나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출은 사람들을 끝없는 빚의 굴레에 빠뜨리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모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단 한 푼의 빚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기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햄스터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재테크를 사랑하는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는 저축을 늘려 지갑을 조금 더 두툼하게 만들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에는 수많은 조언이 떠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조언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동영상이 돋보입니다. 이 동영상은 논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자본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세분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고 더 크고 더 나은 재정적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축액이 연소득의 3배에 도달하면 수익률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세요. 따라서 50만 루피를 벌고 있다면 15,000 루피를 저축해야 합니다. 그 후 점진적으로 저축을 늘리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연수익률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뮤추얼 펀드를 선택할 필요도 없고 BMS를 선택할 필요도 없으면 그냥 뮤추얼 펀드라도 평균 정도의 성과라면 괜찮습니다. 매년 저축액을 조금씩 늘리기만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연간 8%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연간
연간 12%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12%를 투자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SIP를 10% 늘립니다. 100이 110이 되고 120이 되는 식으로 말이죠. 15년이 지나면 A가 더 많은 절대적인 돈을 갖게 됩니다. B에게 늘어난 돈이 어디로 갔냐고 묻는다면 그는 다 썼어요 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10%씩 늘리거나 매년 5%씩 늘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와, 이 사람은 수학이나 경제성장학 석사 학위를 둘 다 받은 사람처럼 들립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은 좋은 습관일 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을 위한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 부분이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가 금리와 장기 계획의 영향을 설명하는 방식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재무 목표를 훨씬 더 원활하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관심을 갖고 돈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여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햄스터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